엄마, 내일 우리 제주도 가요. 효도 여행? 그날 저는 설레었습니다. 딸 미선이가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고 사위 민호 씨도 뒤따라 들어오며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이렇게 온 가족이 어디를 함께 간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 렌터카도 제가 다 예약해뒀어요. 편하게 타고 가시면 됩니다. 민호 사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외로우셨죠? 우리 이번에 진짜 재밌게 놀다 와요.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아, 내 딸이 이렇게 날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고 둘을 돌려보낸 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챙겨갈 옷가지를 미리 꺼내두고 오랜만에 여행 가방까지 꺼내놓으니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떠났던 그 수많은 여행들이 떠올랐고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당신도 함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정수가 남편 성환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한 그 사람의 목소리. 저는 꿈속에서도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건 꿈이구나.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그 모습 그대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그 은빛 십자가 열쇠고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 말 잘 들어. 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며 본 적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그 차 타지 마. 절대로. 뭐? 저는 꿈속에서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일 딸이 준비한 차 말이야. 그거 타면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붙잡았고 그 손길이 너무나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바퀴가, 브레이크가. 성환아, 무슨 소리야? 뭐가 어떻다는 거야? 정수가, 제발. 그 차 타지 마. 약속해. 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열쇠고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우리 차 타. 알았지? 성환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제 손은 허공을 휘젓기만 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등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꿈이었어. 그냥 꿈.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후들거리는 다리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진정을 해야 했습니다. 불을 켰고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빛 십자가 모양의 차 열쇠고리. 남편이 20년간 사용하던 바로 그것. 제가 남편을 떠나보낸 뒤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것. 지금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열쇠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꿈속에서 느꼈던 바로 그 감촉. 뭔가 잘못됐다.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인 작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평온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액자 유리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닦은 것처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는데, 여보, 당신이 정말 뭔가 말하려는 걸까? 경고하려는 걸까? 하지만 그럴 리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그냥 꿈이었어. 우연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열쇠고리는 너무나 실제했고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면 딸 부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이 불안한 예감은 도대체 뭘까요? 손에 쥔 열쇠고리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들뜬 목소리. 저는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딸과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민호 사위는 손에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완전 좋죠?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러게요. 아침 일찍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딸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제보다 조금 더 세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제 착각일까요? 차는 아래 주차장에 대놨어요. 어머니 짐 제가 들고 갈게요. 민호 사위가 제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얼룩, 기름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중얼거리자 사위가 돌아봤습니다. 아, 그거요? 아마 제 구두에 뭐 묻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는 재빨리 휴지를 꺼내 닦아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렇고요. 혹시 보험 관련해서 연락 온 거 없으시죠? 보험? 네. 요새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보험 해지하라고 하거나 만기됐다고 하거나 그런 전화 오면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투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런 전화는 안 왔는데. 다행이다. 엄마 그거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왜 그래, 미선아. 괜찮아. 엄마. 딸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놀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딸이 금방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웠습니다. 딩!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자 흰색 SUV 한 대가 보였습니다. 새 차처럼 번쩍였습니다. 어머니, 저기요. 제가 특별히 좋은 차로 빌렸어요. 민호 사위가 차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제 가방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렌터카 완전 좋아요. 최신 모델이고 안전장치도 다 돼 있고요. 저는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번쩍이는 흰색 차체, 깨끗한 타이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차.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차 타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로. 손이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타셔야죠. 사위가 뒷좌석 문을 열며 재촉했습니다. 아, 잠깐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어머니, 저기, 타이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 타이어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민호 사위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타이어 완전 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는 타이어를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봐요. 괜찮죠? 하지만, 엄마, 자꾸 왜 그러세요? 빨리 타요. 비행기 시간 있다니까요. 딸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지? 미선아, 아프잖아. 아, 죄송해요. 그냥 길 막힐까봐 걱정돼서요. 딸이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조급했습니다. 저는 차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차를 타면 안 된다.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꿈에서 남편이 경고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고리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뜨겁다기보다는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성환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간절한 눈빛이,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차 타지 마. 제발. 어머니, 타실 거예요? 말 거예요? 민호 사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금방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했네요.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날카로움을, 그 밑에 깔린 초조함을.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예, 지금요? 네, 급해서요. 금방 올게요.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딸과 사위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저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하자 저는 창문으로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둘이 뭔가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언가 화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뭐라 소리쳤습니다. 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민호 사위가 차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언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던 거야? 손에 쥔 열쇠고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빨리 내려와요. 진짜 늦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 지금 어떤 표정이 서려 있는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정해, 박정숙. 생각을 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맑게 해주기를 바라며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끝이라니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행만 끝나면? 아니면 저만 끝나면?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내 딸이 그럴 리가. 하지만 남편의 경고가, 그 간절한 목소리가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들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딸에게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벌써 20분이나 지났어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엔 듣지 못했던 톤이었습니다. 미안해. 배가 좀 아파서. 배가 아파요? 얼마나 아픈데요? 글쎄, 좀 심한 것 같아.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그럼 약 먹어요. 제가 올라갈까요? 아니야. 집에 소화제 있어. 먹고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엄마, 우리 비행기 시간이 있다니까요. 2시 반 비행기예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아픈데 좀 쉬어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에게서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호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올라가서 모실까요? 아니에요. 혼자 있고 싶어요. 금방 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미안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다시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딸과 사위가 차 옆에 서서 뭔가 격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딸이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사위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손짓 발짓을 했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대체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친구였던 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동차 정비소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 사장님,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요, 뭔데요? 렌터카요. 만약 렌터카 브레이크를 일부러 고장내면 티가 나나요? 뭐, 사고처럼 보이게 조작할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걸? 그냥 드라마에서 봐서요. 궁금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능은 해요. 브레이크 라인을 살짝 절단하거나 브레이크액을 빼거나. 근데 전문가가 봐도 잘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죠. 특히 렌터카는 관리가 허술한 경우도 있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근데 정숙 씨, 진짜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잖아. 누군가 일부러. 내 딸이, 내 사위가. 아니야.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일단 공항 갈게요. 엄마 괜찮아지면 나중에 따로 올게요. 푹 쉬세요. 따로 온다고요? 제주도에? 그럼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왜 제가 꼭 오늘 그 차를 타야 했을까요? 오늘만 지나면 끝이라니까. 그 말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그 차로 저를.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차 열쇠고리. 여보, 내가 뭘 해야 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를 타면 안 돼. 우리 차를 타.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그 렌터카에는 타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만약 정말로 사위가 뭔가 꾸몄다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저는 다시 창문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딸과 사위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이 세워뒀던 자리, 거기에 섰습니다. 바닥을 살폈습니다. 뭔가 있을까요? 흔적이라도?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금속 부품. 뭔지는 모르겠지만 차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혹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기름 자국도 있었습니다. 진한 검은색 브레이크액일까요? 아니면 그냥 엔진 오일? 저는 티슈로 조심스럽게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을 꺼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72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마치 누군가 제 등을 토닥이는 것 같은. 그래,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남편의 꿈, 식탁의 열쇠고리, 딸의 이상한 행동, 사위의 조급함, 오늘만 지나면 끝이라는 말, 브레이크에 대한 남편의 경고,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하나의 끔찍한 결론으로 내 딸이 날 죽이려 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딸, 제 배를 아프게 낳은 딸, 그 아이가 어쩌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사장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뭔데요, 정숙 씨? 사장님, 차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우리 성환이 차요. 성환이 차? 그거 아직 있어요? 네. 처분 못했어요. 차고에 그대로.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언제 볼까요?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급해요? 네. 부탁이에요, 사장님. 알았어요. 30분 후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차, 2년 동안 차고에 세워둔 그 차, 차마 처분하지 못했던 그 차, 이제 그 차가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손에 열쇠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번에도 날 지켜줘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30분 후, 김 사장의 낡은 트럭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차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차 열쇠를 쥐고
정숙 씨, 김 사장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사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정말 무슨 일이에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저는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남편의 차, 은색 그랜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이 차, 아직도 운행 가능할까요? 글쎄요. 2년이나 세워뒀으면 배터리는 방전됐을 거고, 타이어 공기도 빠졌을 거고, 김 사장이 차 주변을 돌며 살폈습니다. 근데 정숙 씨, 갑자기 왜 이 차를 팔려고요? 아니요. 타려고요. 예. 저는 김 사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주도 가려고요. 이 차로 제주도를 정숙 씨, 이 차로 제주도를 어떻게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차량 선적하고 김 사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딸분이랑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렌터카 타고 계획이 바뀌었어요.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정숙 씨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한다면. 김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숙 씨, 무슨 소리예요? 아까 그 렌터카요. 브레이크가 조작됐을 것 같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주운 금속 부품을 꺼냈습니다. 이거 그 차 밑에서 주웠어요. 김 사장이 부품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브레이크 라인 연결 부품이네요. 그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에 기세요. 천천히. 처음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운행하다 보면 김 사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 설마 진짜로 제주도 가는 길이에요. 산길 많잖아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안 먹히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겠죠. 김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선이가, 아니, 그 사위가 둘 다인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침에 봤어요. 사위가 전화하는 거 오늘만 지나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혹시 미선이네 빚 이야기 들으셨어요? 빚? 아, 모르셨구나. 저도 우연히 들었는데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나? 성환이 친구 중에 보험회사 다니는 이 과장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전화요? 민호 사위가 정숙 씨 생명보험 조회를 했다고. 수익자가 누군지, 보험금이 얼마인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혹시 증여세 때문인가 했는데 이 과장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세히 물어본다고. 얼마나 물어봤는데요? 사망 시 보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지, 사고사일 때 배액이 되는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대요. 이번엔 민호 사위가 자기 처가 빚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금액이 2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2억. 은행 대출, 사채, 다 합쳐서요. 미선이 명의래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 본네트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조회한 거고, 빚도 미선이가 진 거고.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김 사장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품을 보니 정숙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딸이 2억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평생 그 애만 보고 살았는데. 정숙 씨, 돈이 필요하면 그냥 말하지. 왜, 왜 이런 짓을? 김 사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때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난 살아야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돼. 눈물을 닦고 김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이 차 고쳐주세요. 정숙 씨, 제가 직접 증명할 거예요. 내 딸이, 아니, 내 사위가 뭘 했는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증거가 없잖아요. 이 부품 하나로 뭘 증명해요? 그냥 떨어진 거라고 하면 그만이고.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 렌터카를 확인해야 해요. 실제로 조작됐는지. 하지만 그 차는 이미 딸한테 전화할 거예요. 공항 가지 말라고. 여행 같이 가겠다고. 김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그럼 위험하잖아요. 우리 차로 가겠다고 할 거예요. 아빠 차로. 아, 그럼 사위가 당황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한 차를 안 타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반응을 봐야 해요. 그리고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차로 정비소에 갈 거예요. 사장님 정비소로. 거기서 딸 부부를 만날 거예요. 정숙 씨, 그리고 그들 앞에서 렌터카를 점검해 달라고 할 거예요. 사장님한테 전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부품이 빠졌는지 브레이크액이 샜는지 다 나오겠죠. 정숙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만약 사위가 괜찮아요. 제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뻔했잖아요. 한 번 더 맞서는 게 뭐가 대수예요.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선아. 엄마야. 엄마. 괜찮아지셨어요? 우리 지금 공항 가는 중인데. 미선아, 미안한데. 엄마가 갈게. 예. 제주도. 엄마도 갈게. 역시 가족끼리 여행은 같이 가야지. 아, 그래요? 근데 엄마 아까 아프다고. 약 먹고 나으니까 괜찮아. 근데 말이야. 저는 남편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렌터카 말고 아빠 차 타고 가면 안 될까?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 차 2년 동안 안 탔잖아요. 그래도 아빠 차잖아. 아빠랑 마지막으로 같이 탄 차. 엄마, 제주도 가면서 아빠 생각도 하고 그러고 싶어. 응? 또 침묵. 그리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와 뭔가 대화하는 소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김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곧 다시 전화 올 거예요. 정숙 씨, 정말 괜찮겠어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요. 여보가 지켜주실 거예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지금 당장 차 점검할게요. 배터리 충전하고 타이어 공기 넣고. 고마워요, 사장님. 그리고 정숙 씨. 김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성환이 친구잖아요. 제가 지켜야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딸에게서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렌터카로 가요.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왜? 아빠 차면 안 돼? 엄마, 그 차 2년이나 묵혔잖아요. 고장나면 어떡해요? 그럼 정비소에서 점검받고 가면 되지. 엄마,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렌터카로 가요. 그게 낫다니까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부하는 걸까요? 미선아,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엄마, 그냥 엄마 말 들어요. 우리 말대로 렌터카 타고. 싫어.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아빠 차 탈 거야. 싫으면 너희끼리 가. 엄마, 난 정비소 간다. 거기서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증명할 거야. 내가 뭘 했는지. 김 사장의 정비소. 2년 만에 다시 시동을 건 남편의 차는 의외로 잘 달렸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타이어에 공기를 넣고 엔진 오일을 갈았더니 마치 어제까지 타던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이 차를 아꼈는지 알아?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긴장하지 마세요. 네. 제가 다 확인할게요. 전문가니까. 고마워요. 백미러를 다시 봤습니다. 흰색 렌터카가 여전히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3대 정도 거리를 두고. 미선아, 너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비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렌터카도 속도를 줄였습니다. 정비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김 사장이 먼저 내렸습니다. 직원들한테 미리 얘기해 둘게요. 네. 부탁해요.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넌 할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흰색 렌터카가 정비소로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내렸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우리 그냥 렌터카 타고 가면 되잖아요. 미선아,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아빠 차 타고 갈 거야. 엄마, 이 차로 아빠랑 얼마나 많이 여행 다녔는데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마지막. 그 단어에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 차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점검받으러 온 거예요. 저는 정비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성환이 친구시거든. 꼼꼼히 봐주실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에요. 필요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차도 같이 봐야겠어요. 예.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렌터카잖아요. 만약 이걸로 가다가 고장나면 큰일이니까 미리 점검받는 게 좋죠. 어머니, 렌터카는 다 점검하구나. 그래도요. 만약을 위해서 저는 김 사장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 차 좀 봐주세요. 김 사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네, 봐드릴게요. 민호 사위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 시간이.
시간 있어요.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공항 가려면 아직 시간 많아요. 30분이면 되죠, 사장님? 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김 사장이 렌터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키 주시겠어요?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정말 괜찮습니다. 민호야. 딸이 사위의 팔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키 드려. 하지만, 드리라고. 딸이 소리쳤습니다. 정비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사위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키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키를 받았습니다. 리프트에 올려볼게요. 차가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저는 그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딸과 사위도 따라왔습니다. 김 사장이 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거 뭐가 보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있어요. 정숙 씨가 말한 대로 브레이크 라인이. 김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결 부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적?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결 부품이 헐거워졌어요. 아니, 거의 빠진 수준이에요. 김 사장이 밑에서 무언가를 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상태로 운행하면 브레이크에 기세요. 처음엔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달리면 브레이크가 안 먹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연결 볼트가 거의 풀려 있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 보여줬습니다. 작은 금속 볼트, 거의 빠질 듯이 헐거운. 렌터카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정비를 했을 리가 없어요. 이건 김 사장이 민호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일부러 푼 겁니다. 쿵.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미선아. 저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딸이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난. 미선아, 너 알고 있었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난 몰랐어요. 진짜로 할 줄은. 난 그냥 협박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럴 줄은.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선아, 대체 무슨 소리야? 저는 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똑바로 말해. 무슨 일이야? 빚 때문이에요. 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2억이나 돼요. 사채에서 이자도 못 갚았어요. 그래서 민호 오빠가 방법이 있다고. 엄마 보험금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난 그냥 설득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한테 돈 빌리자고. 딸이 울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민호 오빠가 차 고치러 나갔다 왔어요. 그때 뭔가 이상했어요. 미선아. 민호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오빠 설마. 딸이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진짜로 엄마를. 닥치라고. 사위가 딸을 밀쳤습니다. 딸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미선아. 저는 딸을 부축했습니다. 민호 사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사고예요. 렌터카 회사 잘못이에요. 민호 씨. 김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증거가 어딨어요? 내가 했다는 증거가.
CCTV 확인하면 나오겠죠. 당신이 어젯밤 차고에 간 거.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당신 말 다 녹음됐어요. 뭐? 입 닫으라고 한 것. 렌터카 회사 탓으로 돌리려는 것. 다요. 민호 사위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뛰었습니다. 정비소 밖으로. 잡아요. 김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112 신고해요. 김 사장이 외쳤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딸이 제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선아, 난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 그럴 줄은. 그래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넌 알고 있었잖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엄마,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잖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키운 내 딸. 제 배를 아프게 낳은 내 딸. 하지만 날 죽이려 했던 내 딸. 미선아.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난 너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30분 후 경찰서. 민호 사위는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저는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다른 방에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젊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침착했나요? 네. 증거 수집하시고 녹음까지 준비하시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침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손에 쥔 열쇠고리를 바라봤습니다. 은빛 십자가. 그리고 누군가 지켜주셨으니까. 예. 아니요. 혼잣말이에요. 조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사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괜찮아요. 근데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숙 씨, 미워요. 너무 미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 딸인데. 정숙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 김 사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밤 정숙은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겠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열쇠고리가 손 안에서 따뜻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 사위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살인 미수죄. 변호사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미선이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조제. 명확한 공모는 없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딸. 매일 밤 제 방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딸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 방문 앞에서 울다가 지쳐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가가서 덮어줄까? 담요라도. 손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 타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끝이라니까.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이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미선아.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몰랐어? 예. 정말로 민호 씨가 뭘 하는지 몰랐냐고.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몰랐어요. 거짓말. 엄마, 넌 알고 있었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가 나갔다 왔을 때 넌 뭔가 느꼈잖아. 하지만 보험 얘기할 때도 이상했어. 너 왜 그렇게 집착했어?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혹시 보험 해지할까봐. 왜 내가 보험 해지하면 안 되는데? 그게 보험금 때문이지. 딸이 떨었습니다. 난 그냥 빚만 갚으면, 민호 오빠가 그냥 빚만 갚으면 된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빌리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지만 민호 씨는 달랐지.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몰랐어요. 진짜로 그럴 줄은, 차를 고칠 줄은. 미선아. 저는 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넌 의심했어. 분명히. 엄마. 근데 확인하지 않았어. 왜? 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확인하기 싫었으니까. 진실을 알기 싫었으니까. 엄마. 그게 더 무서워. 미선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엄마.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요. 난 정말 미안하다고? 네. 후회한다고? 네. 저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선아, 너 진짜로 후회해? 네. 정말로. 그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민호 씨가 성공했으면, 내가 그 차 타고 사고 났으면? 딸이 멈췄습니다. 너 경찰에 신고했을까? 그건 아니면 보험금 받았을까?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은. 대답해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하게. 너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딸이 울었습니다.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몰랐을 거야. 모른 척 했을 거야. 그리고 보험금을 받았을 거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엄마. 제발. 나가. 지금 당장.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딸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넌 이제 내 딸 아니야. 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딸은 떠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혼자 텅 빈 집에서 평생을 함께 살 줄 알았던 딸도 없이 죽은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요? 혼자 어떻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이모네 집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둬?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밀려왔습니다. 미선아, 제 손이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미선아, 그냥 들어와라고 말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안 돼. 아직은 안 돼. 손을 거두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비. 여보, 당신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손에 열쇠고리를 쥐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무게. 여보, 대답해줘요.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 없다고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정숙 씨? 무슨 일이에요? 민호 씨, 재판 있잖아요. 네. 제가 증인으로 서야 할 것 같아요. 정숙 씨, 똑똑히 밝혀야 해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제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미선이를 위해서라도. 미선이를요? 네. 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사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래도 엄마는 엄마니까. 거울 속 제 모습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어머니. 그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박정숙님 맞으시죠? 네. 소포 왔습니다.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받습니다. 박미선, 딸에게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뭘 보낸 걸까?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수첩 하나,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딸의 글씨였습니다. 엄마께, 이건 제가 중학생 때 쓴 일기장이에요. 한 페이지만 읽어주세요. 2000년 5월 14일. 그날 엄마가 뭘 하셨는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2000년 5월 14일 딸의 어린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 애들이 내 도시락 엎어버렸다. 집에 가기 싫었다. 엄마한테 말하면 또 걱정하실까봐 그냥 혼자 울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어 놨다. 내 생일도 아닌데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다. 미선아, 그냥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날 케이크 먹으면서 울었다. 엄마는 내가 왜 우는지 몰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라는 걸. 편지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기억났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던 것, 뭔가 있다는 걸 느꼈던 것.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딸이 웃었으면 해서. 미선아, 미선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내 딸이야. 실수한 거야. 잘못한 거야. 하지만 그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워야 하는지, 용서해야 하는지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법정,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와본 적 없는 곳. 하지만 오늘 여기 서야 했습니다. 판사석 너머로 민호 사위가 보였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젊은 여자 검사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피고인과 딸 박미선 씨가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까? 네.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설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딸과 오랜만에 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런데 전날 밤 꿈을 꾸셨다고요? 네. 어떤 꿈이었습니까? 저는 남편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차를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렌터카를요? 네. 브레이크가 위험하다고.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 꿈 때문에 의심하셨습니까?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식탁에 남편의 열쇠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고리요? 네. 제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거였는데. 식탁 위에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 현관에 기름 자국을 발견하셨죠? 네. 남편 사진에 물기도 있었고요. 네. 마치 누가 닦은 것처럼. 그때부터 의심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아니라고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계속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네. 검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딸분이 보험 해지하지 말라고 강조했고 사위가 계속 서두르고. 네. 그리고 복도 창문에서 사위의 전화를 엿들었습니까? 네. 오늘만 지나면 끝이라고.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증인,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엇이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내 딸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만약 남편분의 경고가 없었다면 그 차를 탔을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탔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가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변호인이 다가왔습니다. 민호 사위의 변호사,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건 객관적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쇠고리도 마찬가지죠. 증인이 무의식 중에 꺼내놓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관의 기름 자국도 사진의 물기도 모두 우연일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증인은 확실한 증거 없이 단지 느낌으로 의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제 의뢰인을.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브레이크는 진짜 고장났습니다. 그건 렌터카 회사의 정비 불량일수. 부품이 일부러 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확고해졌습니다. 김 사장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전문가시니까. 하지만 제 의뢰인이 했다는 증거는 CCTV에 나왔습니다.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출발 전날 밤 11시경 지하 주차장에서 렌터카 밑을 확인하는 모습이요. 그건 단지 차량 상태를 확인한 것. 30분 동안이요?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핸드폰 기록을 보면 사채업자와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조만간 갚을 수 있다는 문자도 보냈고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직원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장모의 생명보험을 조회했고 특히 사망 시 보험금과 사고사 배액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인,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변호사가 물러났습니다. 증인은 내려가셔도 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증인석을 내려오는데 민호 사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 원망, 분노.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이용했어. 내 딸을 무너뜨렸어. 용서 못해. 사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으로 향했습니다. 딸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앉아야 할까? 아니면 다른 곳에. 그때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딸과 나란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딸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증언해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용서 못하는 거 알아요. 미선아. 하지만 그래도 증언해줘서 민호 오빠가 정당한 처벌 받게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여윈 얼굴, 빛을 잃은 눈. 하지만 그 눈에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후회, 진짜 후회. 미선아, 내 엄마, 너 진짜로 뉘우치고 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매일 밤 생각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만약 그 차 탔으면 내가 뭘 했을까? 그래서 아마 딸이 흐느꼈습니다. 모른 척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엄마, 평생? 저는 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 내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딸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엄마, 미선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미워. 네, 용서도 아직 못해. 네, 하지만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넌 내 딸이야.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시간이 필요해. 많이. 네, 네. 그리고 넌 벌을 받아야 해. 내가 한 일에 대해. 알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기다릴게. 엄마, 내가 정말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줄게.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저도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하지만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민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살인 미수죄에 정상 참작 여지가 없다. 민호 사위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미선에게는 딸이 떨었습니다.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방조제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딸이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미선아, 저는 딸을 일으켰습니다. 고개 들어, 당당하게. 엄마, 넌 벌을 받은 거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 우리는 나란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빚 갚을게요. 이래서. 그래. 그리고 엄마 모시고 진짜 제주도 갈게요. 나중에. 그래.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엄마도 몰라.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기다릴 거야. 엄마. 왜냐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니까.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복도에서, 햇살 속에서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장미, 빨간 장미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여보, 봐요. 꽃이 폈어요.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이렇게 말을 겁니다. 혼잣말처럼. 하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였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미선아, 식사하셨어요? 응, 했어.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 엄마 혼자 해먹기엔 이게 제일 낫더라. 엄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됩니다. 어색하지만 끊을 수 없는 엄마, 저 이번 주부터 일 시작했어요. 그래. 네. 편의점이에요. 야간. 힘들겠다. 괜찮아요. 빚, 빚 갚아야죠.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억지로 밝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선아, 네 엄마.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미선아, 네, 다음 주 엄마 생일이잖아. 네, 알아요. 케이크 사올래? 침묵, 긴 침묵, 그리고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 정말요? 제가 가도 돼요? 응, 와, 엄마. 하지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알아요.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네, 알아요. 하지만 생일에 딸이 없으면 쓸쓸하잖아.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딸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케이크, 딸기 케이크로 사와. 네,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밤마다 그날을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차를 탔다면, 하지만 이제 놓아줘야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며칠 후,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차 팔 생각 없으세요? 차요? 성환이 차요. 아직도 차고에 있잖아요. 아, 네. 사실 그 후로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정비해서 타시는 게 어때요? 아깝잖아요. 글쎄요. 성환이가 그렇게 아끼던 차인데 김 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탔던 차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차, 남편의 차, 그날 저를 지켜준 차, 다시 탈 수 있을까? 생일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엄마, 들어와. 어색하게 딸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여윈 것 같았습니다. 일하느라 힘들었겠죠. 앉아. 네. 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이크, 봐도 돼요? 응. 딸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딸기 케이크, 촛불도 준비했습니다. 73개. 꽂을까요? 그럼 케이크가 촛불에 뒤덮이겠다. 저는 웃었습니다. 딸도 웃었습니다. 조금씩 어색함이 풀렸습니다. 엄마. 응? 저 매일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생각했어요. 뭘?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미선아.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면서 외롭고 무섭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런 짓을
미선아, 됐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맹세해요. 저는 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엄마, 넌 이미 벌 받았어. 그걸로 됐어.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엄마, 천천히, 조금씩, 우리 다시 엄마와 딸로 돌아가자.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하나만, 소원 빌어요, 엄마. 응,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부탁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그리고 엄마도 용서할 수 있게 촛불을 껐습니다. 딸이 박수를 쳤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미선아.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응, 나중에. 진짜 제주도 가요. 언제? 엄마가 준비되시면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이 오긴 올까? 올 거예요. 꼭.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평생 노력할게요. 엄마한테 잘하는 딸이 되도록. 미선아.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정말로 웃으면서 미선아, 이제 괜찮아라고 말씀하실 때 딸이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가요. 제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가자. 밤. 딸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미선이 왔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도 먹고 얘기도 하고 손에 열쇠고리를 쥐었습니다. 은빛 십자가. 당신이 지켜줘서 고마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경고해줘서 내가 살았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도 살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기 전에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로.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장미꽃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장미, 봄바람에 흔들리는, 다시 살아났어. 나도, 미선이도, 우리 모두 손에 쥔 열쇠고리가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난 괜찮을 거예요.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괜찮아질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래, 정수가. 넌 잘하고 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에게. 사장님, 저예요. 정숙 씨?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에요? 차? 성환이 차요. 네, 팔지 않을래요. 아, 그래요? 다시 탈 거예요. 김 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 차로 언젠가 미선이랑 제주도 갈 거예요. 정숙 씨, 당장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지만 언젠가는 꼭 좋은 결정이에요. 정숙 씨. 사장님, 차 점검 좀 부탁해요. 언제든 탈 수 있게. 알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해놓을게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차로 미선이랑 여행 갈 거예요. 당신도 함께 가는 거예요. 알죠? 사진 속 남편이 웃었습니다. 아니,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햇살이 사진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평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보, 밥 먹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밥을 먹는. 맛있어요?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감사하며, 살아있음에, 딸이 있음에, 남편이 지켜준 이 삶에, 창밖으로 새가 날아갔습니다.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저도 언젠가 그렇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상처에서, 분노에서, 슬픔에서, 그리고 다시 딸과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식탁옆 남편의 열쇠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빛 십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는 열쇠고리를 집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줘서 우리 딸도 나도 고마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살아있음에, 사랑했음에, 그리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음에.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자식이 큰 상처를 줘도 부모는 오로지 사랑. 오늘도 세상살이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